아티커스의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외과팀은 감염된 뼈와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봉합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이제 완전한 새 다리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다음 몇 주 동안 아티커스는 임시 보호 가정에서 회복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매일 방문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아티커스는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새 다리로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티커스는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새 다리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뛰기 시작했고 3주 후에는 거의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처도 깨끗하게 아물었고 그의 밝은 성격도 되돌아왔습니다. 아티커스는 진정한 전사예요. 임시보호가족이 제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 보여요. 마치 다리를 잃은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요. 4주가 지났을 때 제나와 랜디는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아티커스가 버니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버니는 보통 덩치 큰 수컷 개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나가 랜디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버니는 온순하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했지만 다른 대형 수컷 개들에게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랬죠. 과거에 몇 번 다른 수컷 개들을 소개했지만 버니는 으르렁거리거나 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나와 랜디는 첫 만남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버니의 집도 아니고 아티커스의 임시 보호처도 아닌 근처 공원의 넓은 잔디밭이었죠. 2개를 목줄로 연결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접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거리를 벌릴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제나는 버니를 차에서 내렸고 랜디는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아티커스를 내렸습니다. 2개는 아직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와 벤치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됐어? 랜디가 제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준비됐어. 제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개를 데리고 서로를 향해 다가갔죠. 버니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걸었고 아티커스도 주변을 탐색하며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개가 서로를 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버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 30m 떨어진 곳에서 아티커스를 응시했죠. 제나는 긴장했습니다. 버니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할까? 아니면 돌아서서 가려고 할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니의 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그리고 버니는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계하는 자세가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자세로요. 아티커스도 버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고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두 개는 약 5m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꼬리를 쉬지 않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몸,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을 제외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꼬리는 너무 빠르게 흔들려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믿을 수가 없어. 제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다리로 나란히 완벽하게 속도를 맞춰서요. 마치 평생을 함께 뛰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넓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렸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제나와 랜디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똑같이 헥헥거리며 행복한 표정으로요. 우리는 버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나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명확했어요. 마치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나와 랜디는 두 개를 관찰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버니와 아티커스는 함께 놀았습니다. 공을 쫓고 레슬링을 하고 나란히 누워 햇볕을 쬐었습니다. 처음 만난 개들이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두 개가 서로의 장애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버니는 왼쪽 앞다리가 없었고 아티커스도 왼쪽 앞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잡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즉시 위안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버니가 아티커스를 바라보는 방식은 마치 나도 너처럼이야. 우리는 같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공원에서의 첫 만남 후 제나와 랜디는 결정했습니다. 아티커스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 버니와 함께 지내게 하기로요. 적어도 영구적인 입양 가족을 찾을 때까지는요. 그날 저녁 아티커스는 제나와 랜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규칙. 대부분의 개들은 이런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티커스는 달랐습니다. 버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버니는 아티커스에게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물그릇이 어디 있는지, 잠자리가 어디인지,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 보여줬죠. 아티커스는 버니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두 개는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처음 만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두 개를 바라봤어요. 랜디가 회상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가 함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았어요. 이것은 특별한 무언가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버니와 아티커스는 인쇄 펄어버렸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고,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죠. 제나는 두 개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단순히 친한 것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두 개는 똑같은 리듬으로 올라갔습니다. 세 다리로 균형을 잡는 방식도 완전히 동일했죠. 더 신기한 것은 감정적 연결이었습니다. 아티커스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이너스, 예를 들어 천둥 소리나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마이너스 버니는 즉시 아티커스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 아티커스는 빠르게 진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버니가 힘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니는 가끔 수술 부위가 아프곤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그랬죠. 그럴 때 아티커스는 버니 옆에 누워 그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마치 괜찮아. 나도 같은 경험을 했어.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서로를 평생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제나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랜디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들은 곧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독스커드에서는 구조한 모든 개들에게 포괄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 예방접종, 그리고 DNA 검사가 포함됩니다. DNA 검사는 위즈덤, 패널이라는 회사의 키트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견종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믹스견의 경우 어떤 견종들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죠. 둘째, 유전 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견종의 흔한 질병들에 대한 유전자 마커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전적으로 연결된 다른 개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즈덤 패널 시스템에는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개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관계를 알려줍니다. 부모, 형제자매, 이복 형제, 사촌 등등요. 이것은 유기견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기능입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제나와 랜디는 평소처럼 아티커스의 DNA 샘플을 채취해 위즈덤 패널에 보냈습니다. 버니의 샘플은 이미 1년 전에 보낸 상태였고 결과도 받아놨죠. 버니는 순수 그레이트 피레니즈였고 특별한 유전 질환 위험도 없었으며 등록된 친척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티커스의 결과는 3주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버니와 아티커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개는 이제 완전히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저 둘은 혹시 형제인 거 아냐? 하지만 그것은 정말 농담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견종이고 비슷하게 생겼으니 그렇게 말한 것뿐 실제로 형제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주 후 11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나는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의 메시지, 입양 문의, 행정 서류들. 그러다 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즈덤 패널 아티커스의 DNA 검사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 제나는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링크를 따라 위즈덤 패널 웹사이트로 들어갔죠. 로그인을 하고 아티커스의 프로필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결과 요약이 나타났습니다. 견종 그레이트 피레니즈 100%, 주요 건강 위험 없음, 체중 예측 45에서 50kg. 제나는 결과를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순수 그레이트 피레니즈였고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나는 만족하며 페이지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섹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척 관계 렐러티브즈. 제나는 호기심에 그 섹션을 클릭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개들 중에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으니까요. 제나는 아마 비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발견된 친척일. 제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 발견되었다고? 누구지? 그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버니 관계. 이복 형제 유전적 유사도 26.3%. 제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뇌가 방금 읽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버니, 이복 형제, 26.3%. 안 돼. 제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시스템 오류일까?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나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번, 4번.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이복 형제였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제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랜디, 당장 여기 와봐. 랜디가 놀라서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쳤어? 제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랜디가 화면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랜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진짜야? 진짜야. 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니와 아티커스는 형제야. 진짜 형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버니와 아티커스가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몸을 맞대고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죠. 제나와 랜디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제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즉시 연결된 거야. 랜디는 무릎을 꿇고 두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형제였어. 평생을 모르고 살았지만 운명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했어. 제나는 컴퓨터로 돌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위즈덤 패널은 유전적 유사도가 25에서 50%일 경우 이복 형제로 판정합니다. 버니와 아티커스의 26.3%는 명확하게 이복 형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오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제나는 통계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국에는 약 700만 마리의 개들이
매년 보호소로 들어옵니다. 그중 그레이트 피레니즈는 전체의 약 0.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7,000마리 정도죠. 둘째, 형제 개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유기되어 서로 다른 보호소에 들어갈 확률. 이것도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함께 유기되거나 아예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유기되지 않으니까요. 셋째, 두 형제 모두 심각한 부상으로 안락사 명단에 오를 확률. 더욱 낮습니다. 넷째, 같은 구조단체에 의해 발견될 확률. 거의 천문학적입니다. 다섯째, 그것도 정확히 1년 차이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여섯째, 둘 다 똑같은 다리를 잃게 될 확률. 이것은 더 이상 확률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랜디가 말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제나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다른 설명이 없어.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과거를 추적해 보려고 했습니다. 보호소 기록, 발견 장소, 모든 것을 확인했죠. 하지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버니는 2024년 2월에 약 50km 떨어진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티커스는 2025년 10월에 약 30km 떨어진 공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장소는 서로 가까웠지만 정확히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버니는 약 5세, 아티커스는 약 4세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 다른 해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버지 계획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죠. 제나와 랜디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버니와 아티커스는 같은 브리더에게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해에 서로 다른 어미개에게서, 하지만 같은 아버지개에게서요. 그들은 아마 다른 가정에 팔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두 가정 모두 결국 그들을 버렸습니다. 혹은 더 슬픈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두 개 모두 번식장에서 태어났고 더 이상 번식에 쓸모가 없어지자 버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지만 불행히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버니와 아티커스는 태어난 후 헤어졌고 각자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나와 랜디는 SNS에 이 놀라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DNA 검사 결과 버니와 아티커스는 이복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물은 수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운명은 정말 존재하나 봐요.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야 해요. 두 천사가 다시 만나다니. 지역 뉴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버니와 아티커스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싶어 했죠. 곧 전국 뉴스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국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유전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수백만 분의 1의 확률이죠.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나와 랜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나 과학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니와 아티커스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진실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버니와 아티커스를 불렀습니다. 두 개는 그녀에게로 왔고 양옆에 앉았습니다. 너희 둘에게 말해줄 게 있어. 제나가 두 개를 번갈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야. 너희는 형제야. 진짜 형제야.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다시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 우주에게 영원히 감사할 거야. 버니와 아티커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이해하는 것처럼요.